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제 12장하고 13장 이제 두 주만 또 강의가 진행되면 또 기말고사로 이제 한 학기가 또 마무리됩니다. 참 빠르지요.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뭐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은 저희가 이제 그 1학기, 2학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1학기 수업이 뭐 15주, 2학기 15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30주, 52주인데 불구하고 이제 30주 끝나면은 금방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우리가 늘 정해진 시간은 언제 오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느끼고 또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또 학업을 잘 정리해서 또 한 해 또 잘 마무리하고 우리 졸업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또 계획과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진급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12장 청소년 육성 제도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활동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제 법률에 의해서부터 용어 정의, 그다음에 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사 및 지원과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벽 청소년의 이제 의의입니다. 의의.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020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은 2019년 기준에서 약 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제 추산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이런 사항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추산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비율도 2015년 이후 매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갈 그 시기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갈 그 시기만 해도 우리가 뭐요 사실 뭐 대학에도 60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40만이 거의 그 수능 시험을 이렇게 이제 아마 준비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인원들이 지금 또 학업을 중퇴하고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원법에서 초중등 교육법 등 이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학업 중단 숙려제, 이 학업 중단 숙려제 등 학교벽 청소년의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지원 정책이 어떻게 돼요? 학교벽 청소년은 어떤 시혜적 복지, 시혜적인 것은 한시역이라는 거잖아요. 한시역 복지 대상으로 보고 지원 내용이라든지 또는 학업 복귀에 집중되어 있어서 능동적이고 자아 실현의 주체로서의 일단 학교벽 청소년의 다양한 어떤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를 다음 장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의 어떤 지원에 같은 초중등법에 근거를 해서 보면 사실 청소년 이 학교벽 청소년의 지원 정책은 대부분이 뭐냐하면 한시적으로 이 시혜적 복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 학업 복귀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이를 따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능동적이고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급의 청소년들 실질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응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벽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 법률은 학교벽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또 학교 밖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벽 청소년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이 상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지원, 그다음에 취업 및 진로, 그다음에 직업 체험 및 지원, 그리고 자립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도록 어떤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교벽 청소년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민간과 또 가정 이것이 또 같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여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 명시하고 민간이나 그러나 가정은 등한시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학업을 돕고 또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업 중단 숙려제라고 했는데 이 숙려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업 중단 숙려제란 뭐냐 하면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일정 기간입니다. 그 일정 기간은 뭐냐면 일정 기간이라고 했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일주에서 7주 7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여기에는 상담 및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해서는 학업 중단 예방 제도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런 상담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이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가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적용 대상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학교 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이제는 여기는 초중학생, 중학생.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예잖아요, 유예. 그다음에 고교, 요거는 자퇴. 이런 학생에 대해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생. 사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거의 의무 교육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적용 대상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고교생 그 학교 생활 그 관찰이라든지 상담 등으로 발견된 자, 위기 징후와 학교 부작용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누가 판단하냐면 학교장이 판단하는 거죠. 학교장이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학교장이 누가 판단하냐면 이런 것들 금방 얘기했듯이 뭐 학교생활 관찰이라든지 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견된 징후와 이런 부작용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장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임교사라든지 부장교사, 그다음에 뭐 전문 상담교사, 상담사, 진로 진학 상담교사 이러한 사람들이 뭘 통해서 이 협업을 통해서 진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무단결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단결석. 이 무단결석을 연속 뭐 7일 이상 하고 그다음에 누적이 얼마냐 30일 이상인 학생. 그러니까는 무단결석을 연속적으로 7일 하고 누적이 30일 이상인 학생. 그리고 뭐 검정고시, 평생교육기관, 홈스쿨링, 그다음에 이런 그 미인가 교육시설 등의 사유로 인해서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거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아까 한 39만 명이라 했잖아. 상당히 이제 더 많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적용 대상, 적용 제외 대상이 또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누구냐면 자, 연락 두절이라든지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련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연락 두절. 뭐 하는데 연락 두절이 되는 계속 학생들 있죠. 연락 두절. 그다음에 행방 불명. 이것으로 인해서 숙련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그 다음에 뭐 질병 치료라든지 발육부진,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해외 출장, 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윤정 학생, 어떤 그런 미인정 유학생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다. 실제로 보면 뭐 치료라든지 발육부진, 그 다음에 뭐 해외 출국 유학, 그 다음에 미인정 유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대상이 된다.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 제외 대상. 그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출석, 학교 폭력, 학교 폭력으로 해서 이 출석이 정지돼서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교 규칙 위반을 위해서 퇴학생. 그다음에 학업 중단 이 숙려제 안내는 어떻게 되냐면 법적 의무적이다. 그래서 내부 결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 제외 대상은 이제 이렇게 된다. 연락 두절을 하고 행방불명이 된 학생,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 목적이라든지 반려부증, 그다음에 사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유학으로 가는 학생, 해외 출국으로 유학을 갔다든지 뭐 이런 학생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출석이 정지된 이제 무단결석자, 그다음에 학교 폭력, 학교 규칙 위반을 어떤 면에서 보면 위반으로 퇴학한 사람,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학업 중단 숙려제의 어떤 그런 이제 유의사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질병 치료를 위해서 자퇴를 원하는 경우는 뭐냐면 휴학이나 학교 병원 입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원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래도 자퇴를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퇴원. 이 자퇴원 어떤 진단서 첨부를 해서 자퇴원을 내야 된다. 진단서 첨부해서 자퇴원을 내야 된다. 그리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검정고시 이러한 응시동으로 인해서 자퇴한 경우도 학업 중단 숙련제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세가 돼서 이제 18세가 되면 이제 나가서 우리가 요양원이 아니라 이제 고아원이죠. 고아원 뭐 이런 어떤 기관에서 자란 학생들이 이제 18세가 되면 이제 또 이거를 또 이제 그 거주하던 지역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참 이렇게 나와서 생활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이런 학생들이 하여튼간에 거주할 이런 것들도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이제 되들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방송통신고등학교라든지 미인가 대안학교, 홈스쿨링, 그다음에 검정고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자퇴하는 경우에는 학업 중대 숙려제를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보죠. 그다음에 검정고시는 언제 치냐면 검정고시는 매년 여기에서는 4월과 8월 그다음에 시험이 있고 접수가 2월에 있고 이제 6월에 있다. 6월에 있다. 그래서 이 접수함을 거쳐서 자퇴 후에 6개월 이후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이제 검정고시가 이제 가능한데 6개월 후에 이런 이제 검정고시가 제어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업 중단 숙려제 유의사항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럼 숙려 기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 숙려 기간이 얼마라 그러죠? 숙려 기간은 최대 1주에서 7주까지 공휴일 포함해서 여기서는 2회에 한해 학교장이 부여해서 시행 중이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운영을 한다. 주 단위 운영. 학교장이 부여해서 이제 주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퇴원을 제출할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자퇴원 제출일 다음 날부터 적용해서 숙려기간 마지막 날까지고 그다음에 행정상의 자퇴 처리를 하는 날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행정상의 자퇴 처리를 하는 날은 제외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려제 프로그램인 여기에서 대안교시라든지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이것 등에 참여한 기간은 숙련제 프로그램에 이제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위탁교육 기간, 대안교육 등에 위탁된 기간 이런 기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숙려 기간 중 학생 소재 및 안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이제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출석 인정입니다. 출석 인정. 학업 중단 숙련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 숙려 기간 전부를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출석 인정은. 그래서 그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이제 학교장이 전부를 출석 인정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숙려 기간 중에
전문 상담이나 교사는 외부 기관 어떤 상담 실시를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석 인정은 당해 학생 2회에 한해서 연간 7주 넘지 않도록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출석 인정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이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2회 이제 하나서 연간 이제 7주를 넘지 않게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입 학생은 전출 교회에서 학업 중단 승려제 참여 확인해서 여기서 안내하고 운영하는 이러한 제도를 이제 또 출석 인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성적 처리입니다. 자, 지필평가라든지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 중단 승려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권장을 하나 실적으로 보면 부득이하게 지필평가 기간과 승려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해서 성적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고사 참여를 숙련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예방위원회에서 정기고사나 이 기간 동안을 숙련제 기간에서 제외해서 학교 출석일로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정기고사 출석 안내 및 참석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을 반드시 안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정기고사 필수 출석 안내라든지 그다음에 결석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됨을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안내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 자, 기타로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복학생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 상담 교사의 어떤 지속적인 상담 권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은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자, 학교 내 대안학교. 첫 번째는 학교 내 대안학교. 이거는 학교 내 대안학교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라든지 위기 학생 등의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별도의 이런 교실을 운영하는 제도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어떤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잠깐 이제 쉬면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탁 교육입니다. 위탁 교육. 자, 위탁 교육은 소속 학교의 학적을 두고 위탁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출석과 성적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출석과 성적, 성적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해 위탁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 위탁 교육을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지만 출석과 성적을 인정해 주는 제도. 세 번째는 이제 대안학교. 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라든지 이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에게 여기에서는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체험학습, 그 다음에 뭐 적성교육, 그 다음에 진로지도, 이러한 어떤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다. 학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학교들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은여울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것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이런 학교인데, 이런 어떤 학교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운여울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이제 또 진학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학업의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또 보조받고 또 그런 데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또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제 학업 중단 이제 숙려제를 통해서 우리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학생들이 정말로 유익하고 어떻게 돼서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제도와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나가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학교 밖 청소년을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거기에 또 어떤 그런 행정력이나 어떤 그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행정적인 어떤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이제 학업 숙려제를 이제 다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연역에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별 청소년의 이제 주요 연역입니다. 연역. 그래서 학교별 주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주요 법률안의 연역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2014년 5월에 학교별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제정이 됐고 이제 17년 3월 21일에는 자,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에 포함된 어떤 기관, 그다음에 단체의 장이 학교별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학교 내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지원센터, 청소년 지원센터에 용이하게 어떤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규정들을 또 보완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8년 들어서 자, 학교별 청소년이 학교 밖에 청소년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 해당 청소년에 대해서 뭘 하여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이 의료 지원의 이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이런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 전액을 어떻게 돼요?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이 건강권을 보장하고 근거를 어떤 규정을 마련해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1년도에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관한 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실태의 어떤 그런 그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별 청소년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고 그것을 어떤 그런 지원에 관한 필요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두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제 주요 연역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의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이란 뭐냐면 자,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법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자,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9세 이상 그래서 24세 이하인 사람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법률에서 이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서는 청소년 9세에서 24세 미만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자, 초중등법 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가정을 교육하는 이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어떻게 돼요? 결석하거나 여기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람들 취약 의무를 위한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상될 수 있다. 그리고 초중등법 제2조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여기에서는 법 제10조에 따라서 제적이나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시도가 이런 어떤 그 자퇴한 청소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또 있고, 자, 초중등법 제2조에 따라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가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자퇴를 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교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는 자, 학교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그다음에 체험 지원, 그다음에 취업 지원 등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그 학교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청소년 지원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가 청소년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소년이라고 했다.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9세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대상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는 청소년이고 두 번째는 자, 청소년 육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성, 청소년 육성. 청소년 육성이라는 것은 자,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다음에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서 청소년에 관한 어떤 그런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우리가 청소년 육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 자, 세 번째는 청소년 활동은 자,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에는 여기에서는 수련 활동, 그다음에 교류 활동, 또 문화 활동,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우리가 이제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청소년 복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복지란 자,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생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여기에는 청소년 복지는 사회적 경제적 청소년 복지, 사회적 여기는 어떤 그런 경제적 이런 지원을 이제 우리가 청소년 복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에는 이제 청소년 보호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이 청소년 보호라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어떤 물질이나 물건, 장소, 그다음에 어떤 그런 행위, 그다음에 각종 그런 청소년 유해 환경을 조성하도록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그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보호라고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은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이제 이러한 시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냐? 자, 제21조에 따라서 여기서는 제21조에 따른 어떤 청소년 지도사, 그다음에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그다음에 그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및 그다음에 어떤 그런 청년 그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설에서 이제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이제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라는 것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우리가 이제 청소년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청소년서부터 청소년 단체까지 우리 8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숙지해서 청소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를 명시해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별 청소년에 대해서 사회적 차별 또는 이런 편견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교육 등 이런 어떤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이렇게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하랬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차별 및 어떤 그런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별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교육 또 홍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는 학교별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관한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고, 그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법률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별 청소년 지원에 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제 마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별 청소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뿐만 아니라 민간과 또는 가정에서도 여기는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기에 발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 이러한 학교별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어떤 것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을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별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또 이제 위상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학교별 청소년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 지원적, 이런 재정적 지원을 또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학교별 청소년의 실태 조사 및 지원에 따라서 학교별 청소년의 어떤 실태 조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학교별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별 청소년의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년마다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돼요?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런 법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매년마다 이제 이에 그 기초를 실시해서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에 대해서 이제 포함될 내용은 뭐냐라고 해서 이제 법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청소년의 학업 중단 시기와 그 원인, 그래서 중단 시기는 언제였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라는 어떤 실태 조사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별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럼 왜 이 신체적 정신적 이런 어떤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되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빨리 가서 진행하는 거는 더 빨리 하지만
늦게 가서 진행하는 거는 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백 청소년의 가족 관계 및 친구 관계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백 청소년은 어떤 가족 관계하고 친구 관계인데 가족 관계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이혼을 했다든지 부모가 어떤 면에서 자동으로 어떤 그런 그 폭언 폭행 뭐 이런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친구 관계가 이제 제일 또래 집단에서 중요한데 이 친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가족과의 어떤 그런 그 불화로 인해서 이제 친구 관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들끼리만의 또 어떤 그런 그 모임과 이런 것들이 결성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백 청소년의 이제 경제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점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폭행, 그다음에 사기 같은 거는 아직 아니지만 폭행을 통해서 이제 돈 갈취라는 거죠. 갈취라고 도둑 이제 물건을 훔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사항들은 이제 이렇게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포함되어야 하고 학급의 이제 청소년의 어떤 진로 문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그런 진로를 선택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파악하고 포함하는 거 필요하다. 그다음에 학교백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현황.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이렇게 또 호감을 가고 지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학교백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은 2년마다 이런 어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포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외에 뭐 있다면 이제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학교 밖에 그 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학교 밖에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조사, 그다음에 학업 중단 현황에 관한 어떤 조사는 이제 교육부 장관과 그 협의를 실시해서 이제 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어떤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그 밖에 관련 법인 단체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에 협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학업 중단 시기와 원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가족 관계와 어떤 그런 친구 관계, 경제 상태, 진로,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활용 현황,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또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학교법 청소년의 지원에 있어서 이제 그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의 청소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서 자, 연도별 시행 계획을 여기에서는 수립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을 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서는 이제 포함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편견, 차별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이제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뭐 이제 형벌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교도소에 이제 이렇게 수감이 돼서 이제 그 형을 이제 치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오면 이 편견 때문에
어떤 교도소에 가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제목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편견 때문에 상당히 사회에 나가서 또다시 생활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학생들에 대한 그런 학생들의 어떤 편견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차별 예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식 개선,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 온 어떤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도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이런 편견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을 겪게 되고, 또다시 이 학생들에 대한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이런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재정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추세로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 청소년의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것이고, 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곧 또 사회 나가면 여러 가지 어떤 또 그런 사항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이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중심의 어떤 그런 지원 체계 구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백 청소년에 의한 이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그다음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학교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이제 또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를 수립하기 위해서 2년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청소년에 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제 2년마다 이런 계획 이제 이런 것들을 학교별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해서 공포를 하고, 이것은 다시 이러한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공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이제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제도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지원법 제14조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향 이런 것들을 또 물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 수립할 수 있고, 학교별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밖에 학교별 청소년의 지원에 의한 필요한 사항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좋은 제도나 어떤 그런 그 어떤 정책도 실질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거기에 실적으로 또 와닿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 늘 뭘 중요하냐면 이 대상에 대한 뭘 중요합니까? 의견 수렴이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의견 수렴. 이 대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늘 그렇잖아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근데 배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노아의 홍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정확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정확한 정책 수립, 그 다음에 지원 계획이 수립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균형 있는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꼭 학교 밖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또 상당히 중요하고, 그들의 어떤 상담과 어떤 관련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이런 어떤 학교 바뀌지만 그래도 그들이 이런 어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한 어떤 그런 기술적으로 염려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학교별 이제 지원 청소년 이제 수립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별 청소년 이제 지원 위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인해서 학교별 청소년 지원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이 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법의 제7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명시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느냐 우리가 보면, 학교별 청소년의 지원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해서 이제 이런 위원회가 이제 그 청소년 학교 밖의 청소년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지원 정책의 목표라든지 기본 방향, 여기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을 당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이른 사항이 되지만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런 어떤 실태 조사나 이런 그 자료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어떤 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그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에 대해서 이런 어떤 것들을 설립하고 잘 정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법령이나 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또 여기에서는 이제 심의한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마다 가면 우리가 이제 이 법이라는 것은 최초에 이제 우리가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만들면은 이제 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실시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시해. 그러면 이제 이 법이 또 이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정과 여건에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개정을 하는 거죠. 법을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실적으로 그 어떤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이제 조치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그 학교 밖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법령 및 이 제도에 관한 개선을 우리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 반드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런 어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의 수립 및 수립에 관한 이제 그런 어떤 지원 사항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실적으로 너무 어떤 면에서는 과열되지 않고 또 이것들이 정확한 측정과 이루어져서 많은 어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고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기관 간 이 협력 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 지역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한 지역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어디냐면 실제로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더 플러스 때문에 이제 국가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이런 어떤 그런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런 어떤 그런 협력 체계를 통해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이런 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탁상 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법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행정부에서 이제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위원회들이 이제 있잖아요. 법사위가 또 있고, 이런 것들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잘못된 법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의석수에 따라서 막 이제 이거를 통과시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또 다시 대통령이 이제 보면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성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자, 그 밖에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이러한 이제 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어떤 민간, 그다음에 어떤 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사회,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그 밖에 학교 청소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청소년들과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떤 탁상 행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지원위원회는 이제 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자, 위원은 어떻게 돼요?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죠. 당연직 위원은 이제 당 쪽에서 이제 한 3분 정도, 위촉직 위원 이제 위촉직 위원으로 이제 구성하고, 여기에 따른 조직이나 구성, 운영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학교 밖에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지원법이 있고, 그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심의하기 위해서 또 이런 어떤 청소년법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그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지역이 국가지방단체잖아요. 그다음에 학교, 가정 이런 것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때만 어떤 면에서는 그 학급의 청소년들이 자연적으로 이런 어떤 학업을 학업뿐만 아니라 또 성장해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지원위원회가 하고 우리가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또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